혹시 눈을 뜬 지는 꽤 지났는데 몸을 일으키는 게 버거워서 습관적으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계시진 않나요?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 어느새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고요. 괜찮습니다. 끄지 말고 그냥 들으세요. 화면을 굳이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감정, 제가 정확하게 맞춰볼까요? 단순히 귀찮다가 아닐 겁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해야 할 일들은 머릿속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 기분. 싱크대엔 며칠 된 그릇들이 쌓여 있고 방바닥엔 벗어둔 옷가지가 널려 있는데 그걸 보면서 치워야지 생각만 하고 몸은 돌처럼 굳어 있는. 그러다 문득 거울을 보면 스스로가 한없이 한심하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바로 그 기분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럴 때 착각을 합니다. 내가 게을러서 그래. 내 의지가 약해 빠져서 그래. 남들은 다 열심히 사는데 나만 왜 이 모양일까? 아니요, 단언컨대 당신은 게으른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겁니다. 마음의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억지로 의지를 불태우려고 하니까 엔진이 과열돼서 멈춰버린 거죠. 그런 상태에서 힘내라, 일어나라,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건 지친 나에게 가하는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뻔한 동기부여 영상이 아닙니다. 죽을 만큼 노력해라 같은 피곤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이 지독한 무기력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거창한 목표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누워 계신 그 자세 그대로 딱 15분만 제 이야기에 귀를 빌려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엔 적어도 부엌으로 가서 시원한 물 한 잔 마실 힘은 생기게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기력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범하는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오랜 기간 무기력하게 지냈다는 부채감 때문에 우리는 종종 보상 심리로 완벽한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영어 공부하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야지. 마치 밀린 숙제를 한 번에 해치우려는 학생처럼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간의 뇌는 급격한 변화를 아주 싫어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우리의 뇌는 현 상태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성질, 즉 항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하려고 하면 뇌는 그것을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울리고 막대한 저항감을 만들어내죠. 이것이 우리가 흔히 느끼는 귀찮음과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작심삼일은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뇌를 속여야 합니다. 뇌가 이 정도는 변화도 아닌데? 라고 느낄 만큼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행동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첫 번째 원칙은 이불 정리입니다. 미 해군 제독 윌리엄 맥네이브는 유명한 졸업 축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불 정리부터 시작하라. 고작 이불 하나 개는 것이 무슨 인생의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지만 이 행동에는 강력한 심리적 트리거가 숨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탁탁 털고 반듯하게 개어놓는 그 30초의 행위, 그것은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하며 완수한 첫 번째 임무가 됩니다. 나 오늘 뭔가 하나는 내 의지대로 했다. 이 작은 성취감이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신호를요. 무기력은 내 삶을 내가 어쩔 수 없다는 통제 불능감에서 오거든요. 그런데 이불을 개면서 내 공간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는 겁니다. 만약 이불 개기가 너무 버겁다면 물 한 잔 마시기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어나서 부엌으로 걸어가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이것이 시작입니다. 오늘 나의 목표는 물 한 잔 마시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외의 시간은 다시 누워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장담컨대 물을 마시고 나면 혹은 이불을 개고 나면 우리 뇌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다음 행동을 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작은 성취는 자신감을 부르고 그 자신감은 다음 행동을 위한 연료가 되니까요. 자, 물 한 잔을 마셨다면 이제 시선을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무엇이 보이나요? 심리학의 깨진 유리창 이론, 건물의 유리창 하나가 깨진 채 방치되면
사람들은 그 건물이 관리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결국 그곳은 범죄의 온상이 된다는 이론입니다. 우리의 방, 우리의 집도 똑같습니다. 책상 위에 마시다만 커피잔 하나를 방치하면 곧 그 옆에 택배 상자가 쌓이고 벗어둔 양말이 쌓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히 더럽다는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질러진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 뇌에 시각적 소음을 유발합니다. 우리의 뇌는 무의식적으로 저 어지러운 물건들을 인식하고 처리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피곤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게다가 그 풍경을 볼 때마다 치워야 하는데 라는 죄책감이 우리를 짓누르죠. 정돈되지 않은 방에서는 쉬어도 쉰 것 같지 않고 의욕이 생겨날 틈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대청소를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무기력한 상태에서 대청소는 에베레스트 등반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신 눈에 보이는 딱 3가지만 제자리에 놓아보세요. 지금 당장 엉덩이를 떼고 주변을 보세요. 바닥에 떨어진 옷가지 하나를 옷걸이에 거는 것, 책상 위에 다 마신 컵을 싱크대에 넣는 것, 식탁 위에 쓰레기 하나를 휴지통에 버리는 것. 딱 이 3가지만 치워보는 겁니다. 시간은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 작은 정리만으로도 공간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뀝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을 돌보는 행위는 곧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나는 쓰레기장에 방치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공간을 정리함으로써 스스로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개인 위생입니다. 며칠째 씻는 것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무기력해지면 씻는 게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이 됩니다. 하지만 억지로라도 몸을 씻어내면 마음의 때도 같이 씻겨 내려갑니다.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따뜻한 물을 맞으며 비누 향기를 맡는 순간 둔해졌던 우리 감각이 깨어납니다. 집에만 있더라도 잠옷을 벗고 깨끗하고 편안한 외출복으로 갈아입어 보세요. 옷차림이 바뀌면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체화된 인지라고 부릅니다. 무엇을 입느냐가 우리의 태도와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잠옷을 입고 있으면 뇌는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옷을 갖춰 입으면 뇌는 활동할 시간이라고 인식합니다. 공간이 어느 정도 정돈되었다면 이제는 시간을 정돈할 차례입니다. 무기력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시간의 경계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밤낮이 바뀌고 밥 먹을 시간에 잠을 자고 잘 시간에 깨어 있습니다. 계획이 없으면 우리의 뇌는 가장 쉬운 길, 즉 즉각적인 쾌락을 주는 행동으로 도피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이나 영상 시청 같은 것들이죠. 이 흐름을 끊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창한 플래너가 아닙니다. 잠들기 전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종이에 오늘 할 일 3가지를 적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비웃음이 나올 정도로 만만해 보이는 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토익 단어 100개 외우기, 보고서 완성하기 같은 건 안 됩니다. 지금의 우리에겐 너무 무거워요. 대신 이런 걸 적으세요. 1. 창문 열고 환기하기. 2. 이메일 딱 한 통 확인하기. 3. 책 2페이지 읽기. 그리고 이것을 실행한 뒤 펜으로 쫙 그어 지워버리세요. 체크리스트에 줄을 긋는 그 순간 뇌에서는 도파민이라는 보상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게임에서 몬스터를 잡고 레벨업할 때 나오는 그 짜릿한 물질이죠. 해냈다라는 성취감, 아주 작은 승리의 경험입니다. 이 쾌감을 맛보면 뇌는 다음 과제를 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했네? 그럼 저것도 해볼까? 이 선순환의 고리에 올라타야 합니다. 이것을 승자 효과라고 합니다. 작은 승리가 계속되면 뇌 구조가 승리자의 뇌로 바뀐다는 것이죠. 하루에 3가지씩만 완수해도 한 달이면 90개의 성취가 쌓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자책하며 흘려보낸 한 달과 90번의 작은 승리를 경험한 한 달. 그 끝에 서 있는 여러분의 자존감은 천지 차이일 겁니다. 무기력은 할 수 없다는 학습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깨는 유일한 방법은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에게 매일 조금씩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울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기분이 좀 나아지면 그때 움직일게요. 의욕이 생겨야 운동도 하죠. 하지만 뇌과학과 심리학의 결론은 정반대입니다. 기분이 좋아져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움직여야 기분이 좋아진다.
이것이 행동 활성화 이론의 핵심입니다. 즉, 동작이 감정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자동차 시동을 걸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한겨울 꽁꽁 언 엔진은 시동을 걸고 예열을 해야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가만히 놔둔다고 엔진이 저절로 따뜻해지지는 않죠. 우리 몸과 마음도 똑같습니다. 움직임이라는 시동을 걸어야 의욕이라는 엔진이 돌아갑니다. 가만히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 생각만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대부분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 같은 부정적인 쪽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이 생각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몸을 움직여 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에 등록하고 땀을 뻘뻘 흘려야 한다는 강박을 버리세요. 지금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켜는 것, 목을 돌리는 것부터가 운동입니다. 방 안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가볍게 몸을 흔들거나 집 앞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심박수가 조금만 올라가도 우리 몸은 엔도르핀과 세로토닌 같은 천연 항우울제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15분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걸으면서 발바닥에 닿는 땅의 단단한 감각, 뺨에 스치는 바람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그 생생한 물리적 감각들이 우리를 무기력한 생각의 늪에서 지금 여기 현실로 끌어올려 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막연하게 더 나은 사람 말고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믿는 자아 정체성을 따라갑니다. 스스로를 나는 게으른 사람이야, 나는 작심삼일인 사람이야 라고 규정하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규정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정체성을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는 나 자신을 잘 돌보는 사람이다. 나는 매일 1%씩 성장하는 사람이다. 나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약속은 칼같이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정작 나 자신과의 약속은 너무나 쉽게 어기곤 합니다. 오늘 저녁엔 샐러드 먹어야지 해놓고 야식을 시키고 책 읽어야지 해놓고 TV를 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우리 무의식에는 불신이 쌓입니다. 내 말은 믿을 게 못 돼. 나는 내 말을 안 지키는 사람이야. 이게 바로 자존감이 낮아지는 핵심 원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지키는 경험을 쌓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목표들이 아주 작아야 한다고 그토록 강조한 것입니다. 물 2리터 마시기, 하루 10분 독서 같은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지켜내세요. 그 약속을 지켰을 때 비로소 나는 나를 믿을 수 있어 라는 강력한 자기 신뢰가 차오르게 됩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나중에는 더 큰 목표, 더 어려운 도전도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로봇이 아니니까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3일하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때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아휴, 내가 그럼 그렇지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한두 번 실수했다고 지금까지의 노력이 0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넘어졌으면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면 그만입니다.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은 다시 하면 돼. 이 마음가짐이 꾸준함을 만듭니다. 매일 1%씩만 나아지면 1년 후엔 37배 성장한다는 말이 있죠. 변화는 드라마틱하게 번개처럼 오지 않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매일 반복하는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돌아봤을 때, 와, 내가 언제 이렇게 변했지 하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오늘 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것에만 집중하세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운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기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단 하나의 작은 원칙만 지키면 당신의 일상은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이 끝나면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시고 딱 한 가지만 정해보세요. 오늘 잠들기 전에 무엇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하실 건가요?
지금 당장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심호흡을 한번 하는 것.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것이 변화의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매일 반복하는 그 작고 사소한 선택들로 만들어집니다. 오늘도 자신을 잃지 않고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디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감사합니다. 마인드풀 메이트였습니다.